윤지호 씨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유일한 증언자, 많은 사회와 시민들로부터 응원을 받았던 인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해외로 도피 아닌 도피를 하게 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 결국 발부가 됐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제 소환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예, 첫 번째로는 13번째 증언이라는 자서전 출판을 도왔던 김모 작가가 윤지호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작가의 변호인이 박훈 변호사가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지호 씨를 후원한 후원자 439명이 윤지호 씨를 상대로 후원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한 모 방송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에게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발을 당했고요. 예. 그리고 강현재 변호사는 윤지호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또한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도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윤지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어머니가 아프시고 뭐 캐나다에 계시고 이런 거짓말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본인이 이제 증언자로서 한국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출국을 해버렸죠.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발끈하고 여러 가지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SNS를 통해서 카톡으로 온 출석 요구서 파일. 그러니까 뭐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뭐 전화를 많이 시도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통화가 안 됐다고 하죠. 카톡으로 경찰이 연락한 것이 의아한데 어떻게 경찰인지 확실하게 자기가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정 궁금하면은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을 텐데 뭐 믿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 하시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혹, 그러니까 음모론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을 지지하는 그 시민들이 아직도 있기는 있겠죠. 그분들 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현실 파악이 조금 어려운 건지, 물론 뭐 수긍이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윤지호 씨가 국내에 없는 상황이고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나름의 그것도 배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게 그렇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예. 경찰들은 모두 업무용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 그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뭐 스토킹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협박 같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웠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일응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서 그렇죠. 확인을 하는 예. 방법도 있었고요. 또한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한 고소 진행 상황 같은 것이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신뢰하기 어려워서 출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말꼬리 잡기 트집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연 강제 소환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윤지호 씨는 캐나다가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아니면 캐나다 경찰과의 유대 관계를 그간 쌓았는지 모르겠는데 발언 중에 캐나다 경찰 얘기를 상당히 자주 합니다. 고소고발됐다고 죄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얘기는 맞습니다. 캐나다 경찰이 근데 이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가지 말라고 했다. 내가 겪는 부당함을 보고 가지 말라고를 떠나서 수시로 날 체크하고 보호하고 있다. 캐나다 경찰이 윤지호 씨가 누군지 알고 왜? 그리고 신변에 위협이 있는 상황도 아닌데 뭐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작동된 것도 아니고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윤지호 씨에 대해서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죠. 사실 체포영장이 아무나 뭐 조사를 안 받는다고 무조건 발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발부가 된 것이거든요. 법치 국가인 캐나다에서도 나름 우리 경찰이 그렇게 했다면 윤지호 씨에 대한 혐의를 인지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캐나다에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가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는 거는 쉽게 믿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캐나다 정부와 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등 강제 소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폴 적색 수배를 하게 되면 윤주호 씨가 뭐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범죄인 인도 청구까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윤주호 씨가 지금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캐나다 측에서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실상 소환하는 것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우려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권 획득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캐나다 시민권이 쉽게 단시간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 여하튼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가장 큰 핑계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아프다, 비행기를 못 탈 정도다, 장시간 비행을 못 한다. 근 뭐 한두 사이에 몸이 갑자기 이렇게 나빠진 이유가 뭘지 물론 뭐 핑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버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짧게 좀 전해주시죠. 네, 윤주호 씨가 사실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SNS를 통한 소통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아픈 건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출석을 못한다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누구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항변을 하고자 하기 마련인데 지금 윤주호 씨가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한 자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려 있으면서도 이렇게 버티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얼른 국내로 와서 조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네티즌의 얘기. 그렇게 떳떳하시면 한국 가서 와서 수사받고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캐나다에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